신생제국 주나라를 뒤흔든 폭풍, 삼감의 난과 추공의 고독한 결단.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은 대개 화려한 승전보보다는 그 승리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혼란 속에서 결정되곤 합니다. 기원전 1046년경 모갸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600년 업보의 상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승리의 환희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형제와 형제가 칼을 겨누고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삼감의 난에 관한 기록입니다. 1. 승리 뒤에 숨은 거대한 불씨. 적의 아들에게 적의 땅을 맡기다. 무왕 희발이 상나라의 주왕을 정벌하고 천하를 손에 넣었을 때 주나라 앞에는 거대한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주나라는 황허 서쪽의 일개 제후국에서 급성장한 세력이었기에 동방의 넓은 영토와 여전히 상나라에 충성하는 수많은 유민을 직접 통치할 행정력도 군사력도 부족했습니다. 이때 무왕이 선택한 방식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위험한 기미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주왕의 아들 무경에게 상나라의 예수도인 은허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상나라 왕손이 달래게 하라. 는 뜻이었죠. 하지만 무왕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동생들인 관숙, 채숙, 곽숙 세 사람을 무경의 영지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상나라의 유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계의 눈, 즉 삼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치는 훗날 주나라를 파멸로 몰아넣는 독이 됩니다. 감시자로 파견된 형제들은 척박한 변방에서 상나라 유민들과 부대끼며 점차 중앙 권력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 권력의 공백과 의심의 싹. 어찌하여 동생이 옥좌 곁에 서는가.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천하를 평정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무왕이 급소한 것입니다. 왕위는 어린 아들 성왕에게 이어졌고 성왕의 숙부이자 무왕의 가장 유능한 조력자였던 주공단 이섭정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주나라 왕실의 서열 구조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삼감 중 맏형이었던 관숙의 입장에서는 주공단의 섭정이 용납할 수 없는 하극상이었습니다. 관숙은 주공보다 형이었고 건국 과정에서의 공로도 적지 않았습니다. 형이 나를 제치고 왜 하필 넷째인 단이 권력을 독점하는가? 저러다 결국 조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 아닌가? 관숙의 머릿속을 지배한 이 의심은 곧바로 채숙과 곽숙에게로 번졌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국가의 기틀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수도 호경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들이 감시해야 할 대상이었던 상나라의 왕손 무경과 손을 잡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3. 반란의 불길, 동방을 집어삼키다. 기원전 1040년경 마침내 폭발한 반란은 주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관숙과 채숙이 이끄는 주나라의 정예병, 무경이 결집시킨 상나라의 복수군단, 여기에 평소 주나라의 팽창을 경계하던 산둥반도 일대의 동이 부족들까지 합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주나라의 질서를 부정하고 다시 상나라 중심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거대한 복벽운동이자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주나라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무왕의 또 다른 충신이었던 소공성마저 주공의 진심을 의심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주공은 안으로는 형제들의 반역과 동료들의 의심을 견뎌야 했고 밖으로는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반란군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고독에 빠졌습니다. 4. 3년의 혈투, 그리고 주공의 눈물. 주공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 소공석을 설득하여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선왕무왕이 세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라는 그의 진심은 훗날 상서의 금등편에 기록될 만큼 절절했습니다. 마침내 주공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기록하는 주공의 동정입니다.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상대는 주나라의 전술을 잘 아는 형제들이었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상나라 유민들이었습니다. 전쟁은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년 뒤
반란의 불길은 꺼졌습니다. 주공은 승리했지만 마음껏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형 관숙은 처형되었고 채숙은 유배되었습니다. 상나라의 부활을 꿈꿨던 무경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보다 국가의 대의를 선택해야 했던 추공의 고뇌는 주나라 역사의 깊은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5. 새로운 질서의 설계. 정복에서 통치로. 반란 진압 후 추공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는 이 넓은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피의 전쟁터 위에 새로운 문명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급의 건설. 서쪽 끝에 있는 호경에서는 동쪽 유민들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그는 오늘날의 낙양의 성주라는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주나라의 두 번째 심장이 되어 동방 통치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봉건제의 재편. 더 이상 상나라 유민에게 자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와 공신들을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하여 주나라 왕실을 겹겹이 보호하는 견고한 봉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주례와 천명 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문화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리와 예법을 강조하는 주례를 확립했습니다.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는 천명 사상은 주나라가 단순히 힘이 세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을 가졌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6. 에필로그. 5000년 역사의 토대가 된 3년. 삼감의 난이 발생했던 그 3년은 주나라가 무너질 뻔한 위기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위기가 있었기에 주나라는 800년이라는 유례없는 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삼감의 난이 없었다면 주나라는 느슨한 부족 연맹체 수준에서 머물다 금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주공단은 훗날 성왕이 장성하자 미련 없이 권자를 내주고 신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확립한 예약과 종법 질서는 이후 유교 문화권의 근간이 되었고 공자는 평생토록 꿈속에서라도 주공을 만나길 갈망하며 그를 성인으로 추앙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주공. 그는 형제의 배신이라는 가장 아픈 상처를 딛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정체성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삼감의 난은 비극적인 형제의 전쟁이었으나 그 끝에서 태어난 것은 찬란한 인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